그럴 때는 용감해 고민하면서 망설이진 않을 거야. 정했어 나 지금 날 바꿔볼래. He's gonna love me right. 잘 봐, 적당한 나라 난 너에게 훌쩍 데려다 줄 거야. Okay. 잘 봐, 이제 네 맘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될 테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실생활에서 1차 방정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에 앞서서 우리가 교과서 예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기 문제를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진이는 마을 벼룩시장에서 옷을 팔기로 했습니다. 자, 가지고 나온 옷을 한 장에 1,000원씩 팔다가 남은 옷을 떨이로 2,000원에 모두 팔아 총 11,000원을 벌었습니다. 진희가 떨이로 판 옷의 수는 가지고 나온 옷의 4분의 1일 때 다음은 가지고 나온 옷이 모두 몇 장인지 구하는 과정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나씩을 써넣어 봅시다. 자, 문제를 잘 읽어볼까요? 양사의 관계를 무엇을 양사의 관계로 나타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겠죠. 자, 지금 여기서 가지고 나온 옷이 모두 몇 장인지 이게 우리가 구하려는 것이죠. 그러면 구하려는 것하고 이제 주어진 것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다시 읽어볼까요? 가지고 나온 옷을 한 장에 1,000원씩, 그 다음에 남은 옷을 떨이로 2,000원에 모두 팔았대. 그래서 총 11,000원을 벌었대요. 이게 첫 번째. 그러면 떨이로 판 옷의 수는 가지고 나온 옷의 4분의 1이래. 자, 그러면은 가지고 나온 옷을 어떤 미지수 하나로 두면 되잖아. 그치? 자, 전체 가지고 나온 옷을 X장이라고 두려고 해. 그러면은 요거는 떨이는 4분의 1X가 되지. 그치? 맞지? 그치? 얘가 X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나온 옷은 어떻게 돼요? 총 4분의 3X장이 되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1X장. 그치? 다 2,000원에 팔았디. 그지? 그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가지고 나온 옷의 장수를 X라고 두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수량 사이의 관계를 이제 쭉 나타내 볼까요? 자, 첫 번째, 4분의 3X 장을 1,000원에 여기 4분의 3X 쓰고요.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면 좀 양사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팔았을 때의 금액이 4분의 3X 곱하기 1,000 이렇게 되죠. 그러면 750X 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4분의 1X 장을 떨이로, 여기서 떨이라는 건 뭐냐면요, 팔다가 조금 남은 물건을 다 떨어서 싸게 파는 일이죠. 전부 다 2,000원에 팔았대. 그러면 2,000원에 모두 팔았으므로, 그러면 이제 식을 세울 수 있겠죠. 1, 2에서 수량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자, 뭐가 돼요? 자, 이제 정리하면 되죠. 750x 더하기 2000, 얘가 11,000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1차 방식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1차 방식 한번 풀러가 보겠습니다. 자, 750x에 이걸 이항하면은 11,000원에 2,000이 되죠. 그러면은 x는
9000 나누기 750 돼서 얘는 12가 되죠. 그래서 1차 방식을 풀면 12가 되고, 그래서 진이가 가지고 나온 옷은 모두 12장입니다. 자, 이게 맞는지 한번 볼까요? 해가 정말로 맥락에 적합한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진이가 가지고 나온 옷이 12장이면 한 장에 1000원씩 판 옷은 그럼 몇 장이 된다고요? 9장이 되고 나머지 더리를 팔았으니까 2000원이죠. 3장을 2000원에 팔았대. 그러면은 얘는 11,000원이 되는 게 맞네. 그래서 구안에는 문제의 뜻에 맞게 되는 거지요.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양사의 관계를 미지수 정해놓고 그 미지수를 포함한 등식을 세우는 거죠. 즉 그러니까 미지수를 포함한 방정식을 세우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그게 맥락이 맞는지 해석을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 이중섭의 작품 황소는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17cm 더 긴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자, 이 그림의 둘레의 길이가 162cm일 때 이 그림의 가로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림의 세로의 길이를 내가 x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자, 가로는 어떻게 될까요? 가로는 세로 더하기 17 이러면 되겠죠. 자, 실제로 이 직사각형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 직사각형 우리 한번 그릴게요. 자, 그럼 여기 x 더하기 17. 자, 그 다음에 여기 x. 자, 그러면 x 더하기 17, 여기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방정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x 더하기 17 더하기 x 더하기 17. 그러면 162가 되죠.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4x 더하기 34는 162가 됩니다. 자, 이 방정식을 한번 풀러 가볼까요? 자, 4x 더하기 34는 162. 자, 그러면 4x는 162 마이너스 34. 따라서 x는 124 나누기 128이죠. 그죠? 128 나누기 34.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얘는 30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의 가로의 길이는 x 플러스 17이므로 cm이므로 그 길이는 32 더하기 17 하면은 49cm죠. 그래서 얘는 49cm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이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올해 어머니의 나이는 40살이고 민호의 나이는 13살입니다. 자, 몇 년 후에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어머니의 나이가 민호의 나이의 몇 배? 2배가 되는 해는 몇 년 후인지 말해봅시다. 자, 어머니의 나이가 있고 민호 올해 몇 살이에요? 어머니 40살, 민호 13살이죠. n년 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n년 후에는 자, 어떻게 돼요? 40 더하기 n 13 더하기 n이 되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주목을 해 봅시다. 여기 주목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미지수를 정합시다. 지금으로부터 이후의 시간을 n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어떤 관계식을 쓰면 될까요? 자, 우리가 어머니의 n년 후 나이는 민호의 n년 후 나이
곱하기 2. 자, 그러면 40 더하기 n은 2 곱하기 13 더하기 n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40 더하기 n은 26 더하기 n 괄호를 풀면은, 자, 그러면 여기 이거를 우변으로 이동하면은 n 되고, 여기는 40 마이너스 26. 따라서 n은 14. 그래서 답은,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 14는 호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나이에 대한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39일 때 세 자연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 중 가운데 수를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저는 가운데 수를 x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x-1, x 플러스 1. 따라서 우리 식을 어떻게 쓰면 돼요? x-1 더하기 x 더하기 x 플러스 1은 39. 따라서 3x는 39. 그래서 1차 방식을 풀어볼게요. 이건 간단히 풀리죠. x는 13. 자, 그래서 세 자연수는 12, 13, 14.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제 과부족 문제입니다. 자, 과부족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자, 과부족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점에 관심을 둬야 될까요? 자, 나누는 방법에 따라서, 자, 차관점이 하나 있죠. 나누는 방법이 달라져도 물건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건 사람이면 사람의 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게 차관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공책을 5권씩 나눠주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5권씩 나눠주고 5권.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된대요? 2권이 남는데요. 자, 이렇게 2권이 남아요. 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볼까요? 다른 방법으로. 자, 이번에는 6권씩 나눠주겠대요. 자, 6권. 오케이. 자, 그랬더니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모자란대요. 자, 몇 권이 모자란데? 3권이 모자란데. 모자람. 자, 그러면은 여기 필요한 게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필요한 것보다 더 남았다는 거잖아. 그지? 자, 원래 나눠줘야 될 x명한테 나눠줘야 되는 것에서 3개가 부족한 거잖아.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지. 맞지?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이렇게 정하면 되겠죠. 자, 이때 학생 수를 갖고 내가 x라고 한번 더 볼까요? 그러면 이제 공책의 수는 이제 자연스럽게 나중에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미지수를 정한 것을 써봅시다. 공책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학생의 수를 x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방정식을 세우면은 어떻게 돼요?
자, 이 방법 1에서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자, 이 방법 1의 방정식을 한번 세우고 방법 2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자, 그러면 5건씩 x명 나눠주고 나눠준 것보다 2건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 남았으니까. 근데 얘는 6건씩 x명한테 똑같이 나눠준다고 가정을 해보자. 근데 3건이 부족하대. 그러면 3건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어떻게 생각, 이렇게 생각 똑같잖아. 그래서 5x 플러스 2는 6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이 1차 방식을 한번 풀어볼까요? 5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러면은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5 따라서 x는 5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맥락에 맞게 해를 해석해야겠죠. 학생 수는 5명이죠. 이때의 공책 수는 뭐 어떻게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좌변을 하나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27건이죠. 그래서 원하는 답은 5명, 27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잠깐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정가, 일, 거리 속력 시간, 자리 등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자, 이번에도 문제를 계속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원가가 있고 정가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원가란 건 말장난 같지만은, 원래 들여올 때의 물건값. 얘는 팔 때의 물건값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뿅망치를 사왔어요. 뿅망치가 원가가 예를 들면 2,000원이라고 해봅시다. 재료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인건비 해서 2,000원이라고 해봅시다. 자, 얘를 문방구에 팔 때 2,500원에 판다고 해봅시다. 자, 2,500원에 판매하면은 얘가 판매를 하면 판매가가 되죠. 그 다음에 그 전에 주인이 3,000원이라고 붙였습니다. 3,000원이라고 붙여놓고 얘를 정가라고 3,000원이라고 붙여놨어요. 라벨지에 3,000 붙여놓고 실제 2,500원 팔면은 2,500원 판매가가 되는 거죠. 자, 이때 판매가는 원가에 비해서 몇 퍼센트 이익이 붙었다고 봐야 되나요? 자, 여기서 2,000원에 자, 1 플러스 x를 하면은 2,500원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2,000원 곱하기 1 더하기 x는 2,500. 그러면 1 더하기 x가 25 나누기 20하고 똑같지? 그래서 5분의 4. 그러니까 x는 0.25가 돼서 25%를 이익을 붙였다는 거지. 일단 판매가는 원가랑 비교를 할 때 말이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그러면 본래의 문제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까요? 자, 미지수를 한번 정해봅시다. 자, 미지수 정하기 전에 우리 문제 다시 한번 읽죠. 지금 잠깐 까먹었을 것 같아. 자, 원가에 20%의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했습니다. 근데 팔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정가에서 500원을 할인하여서 팔았더니 300원의 이익이 생겼대요. 자, 이익이란 용어도 정의를 했어야 됐네. 자, 이익은 여기서 이익금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판매가에서 정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판매가는 아까 얘기했잖아. 뿅망치 원가 2,000원짜리를 조그만 뿅망치 3,000원에 팔라고 라벨지 붙여놨어. 근데 안 팔리는 거지. 그러니까 500원 할인한 거야, 문구점 주인이. 그지? 자, 이렇게 이해하면 쉽다고. 맞아?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상품의 원가를 구하라고 하고 정가도 구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나는 상품의 원가를 A라고 두고 싶다. 그러면 상품의 원가를 A라고 두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적절한 관계식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에 맞게 관계식 구하러 가봅시다. A라 하자. 그러면 상품의 정가는 상품의 원가 곱하기 1 더하기 20% 이익을 붙였다니까 0.2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상품의 판매가는 어떻게 계산한다? 상품의 정가 마이너스 500 이러면 지우개 아니지, 미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윤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이윤은 상품의 판매가에서 원가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쭉 해보자. 자, 그러면 이윤을 식을 정리하면은 1.2a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a는 300. 자, 그러면 0.2a 마이너스 500은 300이 돼서, 자, 0.2a는 800. 따라서 a는 4000. 그러니까 상품의 원가는 4000원이고 정가는 4800원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자, 이번에는 일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언니는 12일이 걸리고 동생은 24일이 걸린다고 할 때 언니와 동생이 같이 한다면 완성하는데 며칠이 걸리는지 구해봅시다. 자,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걸리는 일수를 x 그리고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24일이 걸린다고 하면 하루에 일정한 양만큼 하면은 24분의 1만큼 하겠죠. 이렇게 하면은, 자, 2x 더하기 x는 24. 따라서 3x는 24. x는 8. 그래서 8일이 걸린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상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 거리 속력 시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 일단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 그림 위에 정보를 표시해 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끌기 위해서 문제를 먼저 읽어야겠죠. A 도시에서 B 도시까지 자동차를 타고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80km로 가고 올 때는 시속 40km로 왔더니 총 6시간이 걸렸어요. 자, 그러면 A, B 두 도시 사이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A, 여기 B가 있죠. 그러면 여기 거리가 L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갈 때 시속 80. 그 다음에 올 때, 이건 갈 때고요. 올 때 시속 얼마래요? 40km래요. 자, 그런데 일단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요. 자, 시간분의 거리, 즉 그러니까 단위 시간에 간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1km를 2시간에 갔다에 걸쳐 이동했다. 그러면은, 자, 시속 얼마예요? 10.5km가 되는 거죠. 왜? 자, 시간이 2시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리가
될까요? 그러면 10.5km/h가 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를 이용해서 정보를 이번엔 표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표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깔끔하게 정리하고 시작하죠. 자, 그러면 여기 올 때, 갈 때 이렇게 적고 여기는 거리, 속력, 시간. 자, 이렇게 적읍시다. 자, 그러면 L 킬로미터, 여기 L 킬로미터. 자, 그 다음에 80km/h가 되고 여기는 40km/h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80분의 L hour가 되고 여기는 40분의 L hour가 되죠. 그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정보를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식을 쓸 때 우리가 미지수로 뭘 둬야 되는지 글로 정리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도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요거잖아요. B 도시 사이의 거리를 L이라 하자. 그러면은 방정식 어떻게 세운다? 자, 여기 주목을 하면 되겠지. 그지? 여기 주황색 부분에 주목을 하자. 요거하고 요거 합이 얼마래요? 합을 했더니 합을 해서 여기 6시간이 됐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요 방정식은 80분의 L 더하기 40분의 L이 6이 된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러면 양변의 80과 40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계산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80이네. 자, 80을 곱해서 생각해보자. 그러면 L 더하기 20L이 되고 6 곱하기 80이 되죠. 그래서 여기 20이 아니고 2잖아. 미안해요. 자, 그러면 3L은 480이 돼서 L은 160이 되죠. 따라서 160km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아까 우리가 무엇을 봤나요? 자, 과부족 예시를 한번 봤었죠. 이 자리 예시도 비슷하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자, 어느 학교 강당에 긴 의자에 학생들이 앉는데 한 의자에 5명씩 채워 앉으면 7명이 남아요. 자, 그리고 6명씩 채워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자만 2개가 남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긴 의자와 학생 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먼저 긴 의자 7명이 남는다라고 했죠. 학생이 7명이 남다는 거죠. 학생 7명이 남아요. 그 다음에 6명씩 채워 앉으면 의자만 2개 남다고 하죠. 그러면 의자가 2개 남네. 자, 그러면 한 의자에 5명씩이면 얘를 의자의 개수를 내가 미지수를 둘게요. m으로 둘게요. 그러면 5m이죠. 자, 여기서 7명이 남았대. 그러면은 자, 7명이 남는데 그러면 빼기 7 하면 되겠지. 자, 5명이 다 채워 앉혔잖아. 그랬는데 앉을 수 있는 인원이 7명 부족한 거지. 그지? 맞지? 그 다음에 6명씩 앉았어. 그러면 의자가 곱하기 m-2개만 썼잖아. 그지? 2개가 남았댔으니까. 원래 써야 될 개수에서 2개 빼서 썼다는 거잖아. 2개 빼고 다 썼다는 얘기지. 맞지?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잘 봐. 여기서 학생 수는 그래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면 얘를 등호로 이으면 되겠지. 같다라는 의미에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방정식 세우기까지 글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긴 의자의 개수를 m이라 하자. 자, 그러면 5m-7은 6m-2. 자, 이렇게 두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계산 한번 해볼까요? 괄호를 한번. 오른쪽 괄호 풀면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풀고, 그럼 -m은 -5.
따라서 M은 5. 자, 그래서 긴 의자의 개수는 5. 그 다음에 학생 수는 18명. 5개. 학생 수 18명.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실생활의 다양한 상황을 양사의 관계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방정식을 세워서 미지수를 구하고 그것을 맥락에 맞게 해석을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소단어 학습 점검 문제를 풀어보고 중단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상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